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랑 잠깐 얘기했던 상품이 갑자기 인스타그램 광고에 뜨고 유튜브에서는 내가 어제 검색했던 주제의 영상들이 끝도 없이 추천되죠. 심지어 지금 내 기분에 딱 맞는 노래나 영화를 콕 집어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 감정 해킹 알고리즘의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좋아요, 잠시 멈춰서 본 영상,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거대한 데이터가 되어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의 취향, 생각, 그리고 감정까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최근에 좀 우울해서 슬픈 발라드를 몇 번 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는 이 사용자가 지금 슬픈 감정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비슷한 분위기의 노래들을 계속 추천해 줄 겁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로맨틱 코미디를 연달아 봤다면 제 기분이 좋고 설레는 상태라고 추측하고 비슷한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를 메인 화면에 띄워주겠죠. 이게 바로 감정 해킹의 시작입니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게시물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어떤 단어를 자주 검색하는지, 누구와 가장 많이 소통하는지, 심지어 우리가 글을 쓰는 속도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면 우리의 감정 상태를 꽤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나고 들뜬 상태인지, 화가 나고 불안한 상태인지, 혹은 외롭고 우울한 상태인지를요.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감정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소비 패턴이 달라진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기분이 좋을 때는 평소보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기 쉽고, 반대로 우울할 때는 쇼핑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하려는 경향이 있죠. 기업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우리가 특정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이밍 좋게 보여주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면 편안한 스파나 여행 상품을 광고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으면 소셜 데이팅 앱이나 반려동물 용품을 추천하는 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조종해서 소비를 유도하는 감정 자본주의라고도 불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 해킹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과 신념, 심지어 정치적인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와 비슷한 의견만 계속 접하게 되고 다른 생각이나 반대 의견은 점점 더 멀리하게 됩니다. 이걸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하죠. 이 필터 버블 안에 갇히게 되면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도 마치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사회 전체가 극단적으로 나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커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여러 정치적 사건들 뒤에는 이런 알고리즘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알고리즘이 우리의 행복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올라오는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에 더 오래 머문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이런 게시물들을 더 많이 노출시킵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현실의 소소한 행복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디지털 불행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알고리즘의 공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감정 해킹의 원리를 이해하고 몇 가지만 신경 쓴다면 우리는 충분히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스마트폰과 멀어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잠들기 전 1시간, 주말에 반나절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온라인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현실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비판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가 왜 나에게 추천되었을까? 이 콘텐츠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 번쯤 의심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콘텐츠도 일부러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접하다 보면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셋째, 알고리즘 설정을 내게 유리하게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추천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관심 없는 콘텐츠는 관심 없음을 누르고 불쾌한 광고는 차단하세요. 내가 원하는 정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피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의 노예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길들이는 주인이 되는 거죠.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 이윤만 좇을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용자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공익을 고려한 투명하고 윤리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나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물론 중요하고요. 감정 해킹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더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술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디지털 세상의 편리함은 누리되 그 안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디지털 세상을 조금 더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리즘 때문에 소름 돋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